며느리의 갈등,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요? 때는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고풍스러운 한옥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잘 가꿔진 정원이 눈에 띄고 그 너머로 현대식으로 개조된 한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3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 한과 사업을 하는 김씨 집안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집안 곳곳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부산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씨 집안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풍을 지닌 명문가입니다. 집안의 가장인 김 회장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박 여사는 전형적인 한국의 현모양처로 집안 대소사를 꼼꼼하게 챙기며 가족들을 보살핍니다. 부부는 슬하에 일남 2녀를 두었고 장녀와 차녀는 이미 출가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김씨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민준, 그리고 그의 아내 이수연입니다. 김민준은 30대 중반의 전도유망한 사업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현대화하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박 여사가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한 후 회사로 향합니다. 민주는 전통적인 한국 남성의 가치관을 지녔지만 동시에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업적 야망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수연은 30대 초반의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원래 유명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민준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수연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예술과 여행을 사랑하며 자신의 개성을 존중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결혼 전 그녀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갤러리 투어를 다니거나 홀로 해외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특히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명절과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애씁니다. 또한 민준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를 세심하게 챙기고 그의 가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한 채 오직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사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갤러리에서 일하며 느꼈던 성취감과 자유로움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자신의 날개를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시댁 중심의 가족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며느리가 시댁의 일원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며느리에게는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수연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꿈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씨 집안은 전통을 중시하는 가풍을 지닌 만큼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치가 더욱 높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에게 우리 집안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며 은연중에 전통적인 며느리 상을 강요합니다. 수연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지만 자신의 본래 모습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연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이 시댁 식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혹은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그저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연은 전통적인 며느리로서의 삶과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큐레이터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전형적인 한국 며느리의 모습만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수연은 어린 시절,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수연은 그런 부모님을 돕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수연은 졸업 후 꿈에 그리던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갤러리에서 일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기획한 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그리고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감각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큐레이터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수연에게 민준과의 만남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예술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의 매력을 느꼈고, 수연은 민준의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열정적인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수연은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수연은 김씨 집안의 엄격한 가풍과 전통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수연에게 둘이 집안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많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연은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사랑하는 민준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댁의 가풍에 잘 적응해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수연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수연에게 끊임없이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강요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등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꼼꼼히 챙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수연은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민준을 사랑하는 마음의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갤러리 일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녀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로부터 한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시회는 수연이 결혼 전에 기획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녀는 그 전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오랜만에 갤러리 일에 대한 설렘을 느꼈고 잠시라도 그곳에 가서 전시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김 회장의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갤러리에 잠시 다녀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준은 오늘은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인데 굳이 지금 가야겠어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준의 반응에 수연은 큰 실망감을 느꼈지만 가족 모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가족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수연은 그 속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박 여사가 수연에게 수연아, 저기 과일 좀 더 가져오너라 라고 말했고 수연은 무의식 중에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연이 쓰러지자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안아들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시댁 식구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수연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연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 사건은 김씨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연이 쓰러진 것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쓰러진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시댁 식구들도 수연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수연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김씨 집안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수연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그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그녀의 꿈과 행복을 지지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씨 집안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시댁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편 민준의 지지와 시댁 식구들의 이해 속에서 수연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고 싶어요. 어느 날 수연이 가족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한 말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말을 듣고 놀라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지. 하지만 수연은 이 말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용기 있는 발언 이후 김씨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수연의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민주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의 선 넘는 발언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말이 김씨 집안의 전통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수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박 여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수연을 쏘아보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한 말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니?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이고 저만의 꿈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수연의 말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 꿈과 행복.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니? 넌 김씨 집안의 며느리야.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인데 내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겠다는 거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고 시댁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 여사는 수연의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내 행복.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니?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니? 박 여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수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그저 며느리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만 하십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존중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수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박 여사는 참지 못하고 수연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수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박 여사를 바라보았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심각한 상황을 직감하고 깜짝 놀라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홧김에 며느리의 뺨을 때린 자신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며느리로서의 본분은 잊은 채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고 하는구나.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뺨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준은 다정한 목소리로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시댁에서 나를 며느리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은 아내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수연이는 제 아내이고 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저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김민준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박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김 회장이 입을 연 것입니다. 박 여사, 당신이 이번 일은 과했소? 수연이도 우리 집안의 소중한 일원이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소. 김 회장은 평소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의 모습과는 달리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말에 박 여사는 물론 수연과 민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박 여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수연의 편을 들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을 찾고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회장의 커밍아웃은 수연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지는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고 시댁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박 여사에게 당신도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하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소. 라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김 회장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 김 씨 집안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며느리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 역시 아내의 꿈과 행복을 지지해주기로 했고 부부는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졌습니다. 수연은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갤러리 복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간의 입장 차이와 오해가 존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연과 시댁 식구들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연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억눌린 감정에 갇혀 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연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씨 집안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간 수연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중재와 수연의 용기 있는 행동은 김 씨 집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다. 너를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너의 아픔과 꿈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박 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역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앙금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제 입장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수연과 박 여사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갈등을 씻어냈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요 라고 말하며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김 씨 집안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의 갤러리 복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집안일도 함께 분담하며 며느리의 사회생활을 응원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갤러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수연이 기획한 전시회를 관람하러 가는 것이 김 씨 집안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예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연이 큐레이터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수연의 조언을 받아들여 전통 한과 사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 집안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수연은 시아버지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도 시댁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또한 민준과의 사이도 더욱 깊어져 서로의 꿈과 행복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큰 기쁨에 휩싸였고 특히 박 여사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수연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수연아, 이제부터 몸조심해야 한다. 힘든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태교에만 전념하려무나. 박 여사는 며느리를 챙기는 자상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의 이름은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지혜지의 아름다울 를 써서 지아라고 지었습니다. 지아는 김씨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자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아가 태어난 후 김씨 집안은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수연과 민주는 육아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손녀를 돌보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고 수연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 역시 손녀 바보가 되어 지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어느덧 지아가 세돌을 맞이하는 날 김씨 집안은 지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연은 시댁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였습니다. 수연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가족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고 그 그림에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 주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앞으로도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꾸나. 김 회장 역시 수연에게 수연아,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내가 있어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해졌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사랑해. 내가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자. 수연은 남편의 사랑 고백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아의 생일 파티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수연의 이야기는 며느리와 시댁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수연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김씨 집안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족의 의미와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회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족 문화를 바꾸면서 김씨 집안은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도 가족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며느리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는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일깨워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연의 이야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